인사하는 거 아니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리스닝 갈 건데 이렇게 혼자 있다 보면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막 엄청 막 북적북적하고 그런데 나와 있다 보면 또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12시는 여기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오케이. 아무튼 생일 축하하고요. 오케이.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뒤쪽에, 66페이지, 우리 교재 66페이지 한번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6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자, 정보 연결 나왔는데 드디어 리스닝 마지막이에요. 선생님, 이거 노트북 들고 다니고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튼, 저희 정보 연결 드디어 리스닝 마지막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제 스피킹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또 스피킹 라인만 하면 되니까. 자,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정보 연결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밑에 이제 요거 보면서 이제 좀 설명해 줄게요. 자, 보면 리스닝 이렇게 그 스크립트를 듣고 여러분 듣고 이제 밑에 이렇게 문제 번호가 항상 중심이에요. 문제 번호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27번부터 30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27번부터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이 내용이 위에 A, B, C, D 중에 어디에 해당하냐 이런 걸 고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컨셉은 좀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짧게 이렇게 좀 A, B, C, D가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는 사람이에요, 사람. 뭐 B라는 사람이 이제 동의하는 거. 그리고 여기는 M이라는 사람, 마틴이라는 사람이 동의하는 거. 그리고 여기는 뭐 둘 다 동의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는 둘 다 싫어하는 거.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스크립트에서 두 명이 대화를 하면서 27번부터 설명하는 거야. 뭐 27번에 뭐 나오는데 뭐 이건 너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뭐 난 싫어. 근데 난 이거 좋아. 그럼 마틴만 only 이렇게 고르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겠죠? 그리고 뭐 둘 다 너도 좋아. 나도 좋아. 그러면 이제 이거 보드로 고르는 거야. 이해되겠죠? 괜찮죠? 컨셉은? 괜찮죠? 자, 그래서 아무튼, 자,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이게, 요거를 이제 캐치해 주면 되는데, 요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지도를 할 때도 말했지만, 포커스가 여기에 있어야 돼. 이따가 여러분 한번 들어볼 건데, 들어볼 때도 이쪽에 항상 집중이 돼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짧은 것부터 연습을 하면, 나중에 이제 오른쪽 여러분 보면, 다음 장에 보면 이제 긴 것도 나오죠. 그래서 저렇게 짧게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컨셉은 똑같아. 이 어떤 아파트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아파트먼트가 위에 나오는 특징 중에 어디에 해당하냐 이런 걸 여러분 고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아까 그냥 사람 이름만 나올 때는 그냥 이거 누가 말한 거야 둘 다 동의해 아니야 이것만 들으면 되는데 여기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이 아파트가 다시 뭐 재건축이 되었다 아니면 뭐 어떤 방이 뭐 좀 더 많아졌다 이런 이 내용들을 다 읽어보고 이걸 골라야 되기 때문에 아까랑 컨셉은 똑같은데 좀 더 어려워요. 이게 좀 이게 부담이 돼요, 읽을 때. 그래서 선생님 말했지만 들으면서 이걸 읽는 건 누구나 다 부담스럽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많을수록 여러분이 좀 읽을 때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건 좀 느껴진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 사람 이름만 나오나 A, B, C만 있으나 아니면 G까지 있으나 듣는 컨셉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이제 인지적인 부담은 미리 이걸 읽어둠으로써 좀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내용이 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왼쪽에다가 좀 정리를 해주면 돼요. 네, 한국말로. 괜찮나요? 왼쪽에다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실력이 올라가면 그냥 동그라미만 쳐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그게 좀 어려운 경우에는 왼쪽에다가 좀 내용을 정리를 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it will move to another location 이렇게 했죠? 그럼 옆에다가 2, 4 이런 식으로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뭐 it will have its room rate increase 그죠? 뭐 room rate이 뭐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는 방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방하고 화살표 위로 하든지 그래서 이런 쪽으로 쭉쭉쭉 이렇게 적어 놓으면 선생님이 저번에 말했듯이 요렇게 요 부분만 지금 선생님이 체크해 놓은 부분만 보고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괜찮나요? 네, 그러니까 근데 막 이제 시험장에서 옆에 것까지 다 읽으려면 너무 처음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따가 풀 때도 잠깐 왼쪽 이따 냈는데 짧은 걸로 풀 건데 근데 그걸 풀 때도 왼쪽에다 간단하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이렇게 보면서 풀어도 괜찮겠습니다. 괜찮죠, 그죠? 그리고 아까 이런 사람 이름이고 누가 동의하냐 이런 거 나올 때도 다 뭐 베네딕트, 뭐 스왈로브스키 막 이렇게 나오면 이거 읽다가 시간이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얘는 B, 동그라미 쳐도 되고 M, 그 다음에 둘 다, 모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간단하게 해놓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여러분의 어떤 인지적 부담을 낮춰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보는 사람하고 그냥 이거 할 때마다 이거 나이더니까 둘 다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고 보는 연습을 해줘야 되고 여기 있는 것도 왼쪽에다 좀 정리를 해서 어떻게 그들이 조직화할지 그 실험을 그죠? 그러면 어떤 실험 조직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해놓고 푸는 게 좀 중요한 스킬이라고 보면 돼요. 괜찮죠? 그죠? 그렇게 캐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좀 너무 뭐 이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유형은 아마 여러분이 그 공교육 과정에서 풀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실제로 뭐 이렇게 그 회사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대학원에서 이제 뭐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어떤 소재에 대해서 선생님이 언급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무한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뭐 교수님하고 면담을 해, 대학원에서. 근데 외국 원어민 교수님이 Let's talk about experiments organization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 조제를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무한하진 않더라도 내가 지금 연구하고 교수님하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선택지 중에서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말하고자 하는 거는 실제 그 생활에 어떤 필요한 리스닝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회사에서 미팅할 때 똑같아. 원어민들이 몇 명 있는 그런 미팅을 해요. 영어로 되는 미팅을 하는데, 주제가 뭐 무한대로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안건이, 아젠다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A에 대해서 말을 할 건데, 저 지금 원어민 보스가 나한테 뭔가 이 첫 번째 아젠다에서 오르가나이제이션에서 말하는데, 과연 이 A, B, C, D 중에 이 사람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아니면 뭐 다 싫어한다, 다 좋아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선택지가 어느 정도 있고, 그거에 맞춰서 미팅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아, 이거는 다 반대, 이건 다 반대하시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소개할 때, 이게 생전 처음 보는 유형이라 여러분이 이런 걸 다 왜 풀어야 되나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실제로 선생님이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보면, 리서치 베이스로 다 이게 여러분 왜 리스닝이 이런 액티비티가 중요한지가 다, 뭐랄까, 그 서포팅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그냥 막 랜덤으로 뽑은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고 그 미팅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맥락으로 보통 하게 되니까, 그리고 누가 동의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뭐 그 결과를 내가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당연한 어떤 그 리스닝인데 요 컨셉만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 그죠?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고, 자, 뒤쪽에 넘어가서 그럼 여러분 두 분 다 이제 컨셉은 이해한 것 같으니까 오른쪽에 그 68페이지 한번 스킬에 한번 볼게요. 뭐뭐 스킬이 있는지. 자, 첫 번째. 자, 정보들의 제목을 먼저 읽고, 정보의 제목 열어보자. 요거 한번 캐치해보면, 아까 이제 그 문제들 보면,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가 정보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정보의 제목, 어떤 타입이라고 보면 돼요. 타입. 그러니까 여러분이 컨셉, 선생님이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지만 컨셉 파악이 리스닝의 거의 절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그냥 요것만 읽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산으로 가는 거야. 이거 또 내용만, 로케이션 막 이것만 읽다 보면 좀 반만 아는 거예요. 근데 플랜이라는 걸 알면 여러분이 뭘 알 수 있죠? 이 지금 스크립트 안에서 얘네들이 뭔가 계획을 짜는구나. 그냥 아파트를 놔두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앞으로 어떻게 바꿀지를 플랜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상황을. 그래서 뭔가 이 타입을 보고 이 정보의 타입이 뭔지, 종류가 뭔지를 본 다음에 이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읽고 그 다음에 무엇을 찾는 것인지 전체적인 컨셉 파악이 되게 중요했고, 그 다음에 2번, 자, 왼손을 문제 번호에 놓고, 이건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왼손을, 정말요, 진짜 선생님이 지금은 여러분이 좀 황당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그 리스닝 8.5까지 해보고 알려주잖아. 선생님 시험장에서 모른다니까. 선생님 그 2개 틀리거나 3개 틀린 건데 2개 어디서 틀린지 몰라.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내가 시험 끝났는데 6점으로 받았어. 근데 어디서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23개 맞힌 거거든요. 6점이면 23개요. 그럼 17개를 내가 어디서 틀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예 놓친 거는 알지만 내가 풀었는데도 점수 몇 개 틀려서 나오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리스닝은 집중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모른다고. 아주 집중해서 듣고도 나중에 내가 뭘 놓치면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이 잠깐 한눈 팔면 그냥 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쭉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으로 여기를 짚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A, B, C를 왔다 갔다 하면서 풀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면 27번 오르가나이제이션 나오고 뒤에서 스타트가 나오는데 내가 이거 27번 나올 때 A는 아닌 것 같아, X. 뭐 B는 아닌 것 같아, X. 뭐 이거 둘 다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풀어줘야 된다. 이해되죠? 근데 초점이 보통 이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거 짧아가지고 별로 안 헷갈리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초점이 여기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거를 읽느라고 막 정신이 없는 거야. 이것도 몰라, 컨셉도 모르고 그냥 막 얘만 읽고 계속 해석해. 모르는 사람도 어떡하지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하면 망하기 쉽다. 그죠? 이해되죠? 왜냐면 이것만 보다 보면 스크립트는 이 16번, 17번 순서대로 나가는데 내가 이걸 놓치면 그냥 다 틀리는 거야. 근데 얘를 알고 있으면 설령 내가 몇 개 못 읽었다 하더라도 이것도 잘 들어주세요.
설령 못 들었다 하더라도 16, 17, 18 중에 이 스크립트에서 어딜 나가고 있다 내가 싱크를 잘 맞추잖아요? 그럼 내용을 옆에 적어도 돼. 네. 이해되겠죠? 그냥 한국말로 적어도 돼. 내용을 듣는 내용을 뭐 키워드라도 옆에 적는 거야. 아파트는 나중에 이렇게 바뀌는구나. 도저히 내가 이걸 다 읽을 시간이 없으면.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여러분 이거 정리하라는 시간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맞춰서 이거 골라도 돼. 이해되겠죠?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스크립트의 어느 부분을 지금 나가는 거구나를 따라가는 게 1차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 그랬죠? 이제 처음에 이제 레벨 첫 단계에서 영어를 이제 공부하면서 이런 문제를 풀었을 때는 여러분이 막 정신이 없을 수 있거든요. 뭔 소린지. 근데 그럴 때는 선생님 말했지만 단어만 들어도 좋으니까 어디를 나가는지는 짚어가면 반은 성공한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죠? 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 2번은 선생님이 누차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3번. 자, 문제 보기에 나온 단어들의 뜻이나 발음 왼쪽, 이것도 아까 설명했고, 그래서 이거 한국말로 이게 뭐 발음 같은 것도 여러분 한번 적어두면 좋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지도 문제 풀 때 뭐 크리켓 피치 뭐 이런 거 몰라도 그게 발음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거의 읽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이런 거 할 때, 뭐 내가 여기 있는 건 너무 쉬운 단어라 뭐 디스크립션 이건 모를 수도 있잖아 내가 뜻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언급이 될 거잖아요. 그럼 29번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몰라도 이렇게 디스크립션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그 열정이 있어야 돼. 선생님이 그 첫날 말했던 리스닝을 잘하면 잘할수록 열정적으로 적고 내가 리스닝이 좀 이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안 할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봐요. 뭐 이거 적는다고 뭐가 달라져? 근데 달라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싱크를 맞추면서 이제 가져야 됩니다. 오케이. 굿.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됐고 됐어요. 네, 이거 뜻이나 발음. 그리고 이제 4번. 자, 오른손으로 아까부터 AG.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거 기본이죠, 기본. 문제 풀 때. 이거 맞다, 아니다, 뭐 헷갈린다,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푸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풀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5번. 자, 아까 이거 오른손 얘기했더니 유주 씨가 왼손잡이는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태연 씨는 어때요? 태연 씨는 그냥 생각 없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제 풀 때 이런 걸 풀어. 그러면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 네. 그럼 왼손잡이는 그러면 뭐 상관없어? 왼손을 잡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잡아서 이걸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풀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죠. 그래서 손톱으로 이렇게 펜이 왼손에 있구나. 펜이 왼손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니까. 여기는 OX를 칠 게 없거든요. 여기는 OX를 칠 게 없잖아. 근데 여기는 OX를 쳐야 되니까. 죄송해요. 이렇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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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럼 디테일을 한 거 좋아요. 선생님, 이런 거. 정말 전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정말로 선생님 8년 경력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게 왼손잡이. 전국에 계신 왼손잡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래서 펜이 왼손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리고 어렵구나. 그래서 손톱으로 뺏어야지 마시고,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16, 17 잡고, 이렇게 가는 걸로. 오케이? 괜찮죠? 그죠? 네,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오케이. 선생님 여러 가지, 소용 없으신 분들은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기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방송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 여러분 왼손잡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서 바꾸는 걸로 왼손잡이는 여기 오른손으로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바꾸는 걸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무튼 자 5번 처음에 논리가 어려운 사람은 이제 논리가 조금 이제 이게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문제 있죠. 지금 이 푸는 문제가 리스닝 IELTS 리스닝의 마지막 관문이에요. 그래서 끝판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 더 복잡한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풀 때 조금 여러분이 생각에 두 명이 얘기를 하는데 한 명은 동의하고 한 명은 동의 안 하고 이런 걸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급이 되는 것만 골라서 다 틀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나왔다. 그래서 못 골라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내가 이 흐름을 읽으면서 여자분은 동의하는데 남자분은 동의 안 해. 그럼 둘 다 동의해. 아니면 남자분은 동의하고 여자분은 동의 안 해. 이런 거를 들으면서 이걸 풀어야 되기 때문에 논리가 조금 필요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반대한 거야. 아니야.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느껴질 수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이 뭐 표를 그려서 이거는 이제 남자분은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A랑 B랑 뭐 보스랑 그리고 이거는 둘 다 아니에요.
그럼 이제 표를 그려서 뭐 이건 아니야, 뭐 이건 얘는 맞아, 뭐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그냥 여러분 참고로만 그냥 참고로만 해주고 표를까지 그려서 풀 그 시간은 없어요 시험장에서.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게 선생님 너무 어렵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리딩 했듯이 리딩 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스크립트는 27번, 28번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표를 그려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 추천하는 건 아니고 이게 어려운 사람은 한 번 정도는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27, 28, 29, 30 이렇게 해가지고 표를 그려서 이렇게 해서 체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게 들으면서 이거는 오르가니제이션 얘기 안 했어, 이건 맞아, 이건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시험장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네, 시험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냥 너무 어렵게 느끼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해볼 만한데, 왜냐면 내가 막 너무 정신없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해보는 게 좋고, 근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그냥 실제 생활이다 생각하시고 미팅에 내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누가 동의하고 아닌지를 그냥 듣는 걸 선생님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 방법으로는 알려주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조금 안 통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요런 방법을 통해서 선생님 좀 여러분 알려주고 싶은 거는 요거 하나만 적어놓을까요? 그 옆에다가 실제 시험에서 요거 여기 5번 밑에다가 하나 적으세요.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한번 의견을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게 리스닝 시험장에 지금 왔다고 생각해봐요. 그 스크립트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게 좀 받아쓰면서 듣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냥 듣나요? 여러분 어때요? 받아 적어요? 뭘 적으면서 듣죠? 뭘 적어요? 들리는 거 다 적어요. 들리는 거 다 적어요? 태연 씨는 어떤 편이죠? 들으면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는 편. 그 적진 않고 손은 안 움직이고? 손은 안 움직이고. 오케이. 근데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선생님이 해본 결과 이렇게 단어를 적으면서 듣는 것은 비추. 그러니까 적기를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는 여기도 적었지만 논리가 어려우면 선생님 이거 정신이 사납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그려볼 만해. 그거는 도움이 돼. 근데 그냥 실제로 그냥 선생님 저 리스닝 쭉 흐름은 따라가요 하는 분들은 웬만하면 아무것도 안 적고 듣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실제 컴퓨터 시험 볼 때도 컴퓨터는 어차피 여러분 표시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A4 용지 하나 주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딕테이션 할 수 있어요. 근데 주관식 문제 풀 때 좀 스펠링이 헷갈려. 그럴 때 선생님도 적어봐. 근데 그거 말고 그냥 그 내용을 여기다 적을 시간은 거의 없어. 그 시간에 이 문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유주 씨도 그렇고 텐수 씨도 그렇고 나중에 이 문제가 이제 제일 어렵기도 하고 실제 리스닝이 안 들리는 건 이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읽을 시간도 없어. 그 뭐 옆에 밑에 적고 뭐 이거 하다 보면 이미 다 넘어갔어.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뭐랄까 이거는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파트 3에서 이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파트 3가 이 문제는 그렇게 안 어려운데 스크립트의 수준이 이제 대학원생 막 이런 애들이 막 얘기를 한단 말이야. 대학교에서 뭐 강의 평가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해? 뭐 이 교수님 뭘 고쳐야 된다?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이 들을 때 좀 받아 적고 뭐 이럴 만한 여유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게 효율적이지도 않아. 선생님 해본 결과. 그러니까 이제 잊지 말고 웬만하면 여기 나와 있는 거에 집중해서 보고 내가 손은 답을 고를 때만, 그럴 때만 좀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그렇게만 캐치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이거 긴 거는 너무 이제 또 이제 그 수업에 나와서 영어를 포기하면 안 되니까 짧은 걸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선생님 줬던 프린트 한번 뽑으면서 펴보고 선생님이 캠브리지 17에 저걸 줬던 것 같은데. 자, 한번 제 페이지 맞는데. 그 짧은 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짧은 거. 요거부터. 자, 잠깐만요. 요거부터 여러분, 자, 선생님이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요거 잘 읽어볼게요. 근데 여러분, 자, 여기부터. 아니, 잠깐. 여기부터. 여기 위에 질문부터. 그냥 바로 문제로 다가가지 말고, 내가 뭘 들어야 될지 컨셉을 한번 파악해보세요.
Part 2. 오디오만 할게요. 저번에 했던 거고. 15 to 20. 15, 20. 맞죠, 그죠? 네, 미안해요, 그죠? 여러분, 다시 가겠습니다. 여기 다시. 가겠습니다. If you 집중, could 집중. reduce answer questions 15 to 20. Now, I'd like to look at some ways you can reduce staff turnover in your hotels. And I'll do this by giving some examples of hotels where I've done some training recently. The Sun Club received feedback which showed that staff thought managers didn't value their opinions. They weren't made to feel they were partners who were contributing to the success of the business as a whole. This situation has changed. Junior staff at all levels are regularly invited to meetings where their ideas are welcomed. A year ago, the Portland recognized the need to invest in staff retention. Their first step was to introduce a scheme for recognizing talent amongst their employees. The hope is that organizing training for individuals with management potential will encourage them to stay with the business. At Blue Water, managers decided to recognize 50 high achievers from across the company's huge hotel chain. As a reward, they're sent on an all-expenses-paid trip abroad every year. Fun is an important element in the trips, but there's also the opportunity to learn something useful. This year's trip included a visit to a brewery, where staff learned about the new beer that would be served in the hotel. Pentlow Hotels identified that retention of junior reception staff was an issue. In order to encourage them to see that working in a hotel could be worthwhile and rewarding with good prospects, they introduced a management program. These staff were given additional responsibilities and a chance to work in various roles in the hotel. Green Planet wanted to be seen as a caring employer. To make life easier for staff, many of whom had childcare responsibilities, the hotel began issuing vouchers to help cover the cost of childcare. Louise Marsh at the Amesbury has one of the best staff retention rates in the business. Since she joined the company, she's made a huge effort to achieve this by creating a cooperative and supportive environment. For her, the staff are part of a large family where everyone is valued. Okay, now I'd like to... 선생님 여기가 어디죠? 이런 표정이야. You now have half a minute to check your answers. half a minute이나줘요. 그래서 30초 동안 여러분 답을 정리할 수 있어. 지가 한번 그럼 상식적으로 골라봐요. 상식적으로. 못 들은 거는 이거는 이게 답일 것 같다. 한번 찍기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빈칸으로 두지 말고. 어려웠어요? 안 들리죠? 골라도 몇 편이지? 고! 자, 됐습니다, 여러분. 자, 갈게요. 자, 한번, 자, 소감 하나씩. 태현 씨 좀 어땠어요? 이게 네? 전체적으로 어땠어요? 전체적으로. 뭐 어려웠어요? 뭐 아니면,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어려웠어요? 저 어느 부분이 어려웠어? 확실히 이게 정리해놓은 거랑 들리는 것들이랑 이해하고 이렇게 키워드를 써놓은 것들을 그래서 매칭을 하는 것들이 조금
어렵. 막 너무 막 정신 없어.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막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약간. 그래서 얘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 상황이나 아니면 얘네가 지금 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응.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거랑 관련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게 응.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염두하는 게 어렵구나. A, B, C를 염두하면서 듣는 게 좀 네. 어렵고 싱크는 따라갔어요? 혹시? 얼추 따라가긴 했던 것 같아요. 따라갔어? 20번까지 갔어? 여기 썬클럽부터 여기까지? 선클럽을 놓치고 포틀랜드를 들어가지고 포틀랜드 들어오고? 큰일 났다. 포틀랜드다. 이러고서 쭉 따라가다가 저 아메스베리 쟤를 못 들어가지고 그린 플랜시 언제까지 하지 하고서 끝났어요. 아 그러고 끝났어. 이건 괜찮았어. 왼손 이건 괜찮았어. 이쪽으로 오케이. 유지 씨는 어땠어요? 전체적으로? 저는 싱크는 다 따라가는데 싱크 따라갔고 잘했네. 근데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들리죠. 그러니까 안 들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뭐 이게 뭐라고 하는지 그 아이디어가 안 들려요? 아니면 뭐 어떤 특정 단어나 부분이 이렇게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안 들려요. 아이디어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전반적으로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선클럽 하다가 포틀랜드 블루워터 이렇게 다 따라 싱크는 따라가는데 내용이 안 들리는. 오케이. 그 단어는 들리는데 여러분 이 단어 하나만 적어둘래요? Gist. Gist. 이 Gist라는 단어가 그 메인 아이디어거든요. 메인 아이디어. 우리나라 말로 치면 요지 정도 되는 거예요. 요지. 우리 뭐 요지를 파악하라고 하잖아요. 그 요지가 Gist라고 하거든요. 근데 Gist를 듣는 연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좀 이게 어떤 그 레벨 1단계 리스닝은 유주 씨가 말한 것처럼 뭐 선클럽이 나왔다. 아니면 지금 태연 씨가 말한 것처럼 뭐 포틀랜드다.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듣고 그 단어를 적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오늘 연습한 거는 되게 그 높은 단계의 리스닝이거든요. 근데 이런 실제 리얼 라이프 이런 리스닝을 할 때는 G스트를 파악하는 연습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쉬운 문제야 뭐 내가 여기 주관식에 뭐 답이 뭐다 뭐 이런 걸 적는 게 우리가 뭐 여러분 연습 안 하고 싶어도 어차피 주관식 문제 풀면 연습이 되지만 이렇게 좀 어려운 복잡한 사고 과정을 아까 태연 씨가 말한 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3번이나 생각해야 되잖아요. 싱크도 맞춰야 되고 내용도 봐야 되고 막 그 스크립트 어디 나오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복잡하기 때문에 스크립트도 염두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자료가 3개나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아주 하이 레벨의 그런 인식 과정의 어떤 그 절차를 거칠 때는 메인 아이디어가 뭐다. 지금 얘가 전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 거다라고 파악하는 게 이 안에 우리가 아까 지도할 때 배웠던 뭐 alongside를 쓴 거다. 이건 along이다. 뭐 at이다, on이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높은 레벨의 리스닝 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고 이 G스트를 파악하는 리스닝 연습을 좀 해주는 게 좋거든요. 지금 이렇게 좀 답답함을 느끼면. 근데 선생님이 그거 하나 적어줄게요. 이거 어떻게 연습하냐면 이렇게 어려운 리스닝 할 때는 A4 용지를 하나 준비를 해요. 노트나 이런 걸 하나 준비해서 여러분이 보통 이제 리스닝은 여러분이 한 문장 듣고 그 내용 여기다 받아 쓰고 막 이런 연습 많이 하잖아요. 이거 딕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이런 구체적인 그 문구를 듣는 거예요. 구체적인 문구. 이거를 이제 문구를 듣는 거고. 근데 이거보다는 선생님 추천하는 거는 그 딕토글러스라고 하거든요. 이거 딕테이션이잖아요. 근데 학술 용어로 딕토글러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 용어는 몰라도 되고 아무튼 여러분이 요거 G스트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쭉 어느 정도 한 꼭지를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뭐 포틀랜드 나올 때까지 들어. 그 다음에 여기다 대충 내가 뭔 내용인지 적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노트 필기처럼 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 평소에 그냥 진짜 하는 노트 필기 있죠? 그것처럼 그냥 요 한 1번 이렇게 적고 여기다가 메인 아이디어가 G스트가 뭔지만 적으면 돼요. 근데 이거를 계속 이거 문제를 안 풀더라도 어차피 원리는 똑같은데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근데 문제를 안 풀더라도 그 IELTS 리스닝 틀어놓고 내가 여기다 내용 적고 다음 것도 틀어놓고 다음 내용 적고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계속 훈련이 되면 그 유지 씨가 지금 답답해하는 부분, 왜 이렇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하는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얘만 해도 지금 막 약간 들을까 말까인데 막 아까처럼 막 이거 논리도 생각해야 되고 막 밑에 순서도 따라가야 되고 막 이게 지금 이건가 상황도 파악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할 때는 문제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계속 연습을 좀 해주면 많이 늘 거예요. 오케이? 이거를 실제로 선생님이 막 갑자기 막 필 받아서 지어낸 게 아니라
딕토글로스라는 그 실제 그 검증된 연구로 검증된 그 방법이니까 리스닝을 청해를 많이 늘리는 방법이니까 실제로 태선 씨도 이렇게 좀 이렇게 쭉 듣고 그리고 이건 꼭 IELTS로 하면 더 좋고 IELTS는 좀 검증돼서 발음이나 이런 것도 다 검증된 사람들만 하니까 내용도 그렇고 단어 수준도 그렇고 근데 맞춰져 있어서 생각할 게 없는데 그냥 만약에 리얼 라이프 타임 그 리스닝으로 할 거면 선생님 추천하는 건 테드라고 이제 그 약간 뭐 유튜브에도 있어요. 유튜브에도. 그래서 이제 뭐 강연들 뭐 이렇게 세미나에서 이제 그 실제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강연한 작가들이 강연하는 걸 모아놓은 그 저 프로그램인데 요거를 들으면서 여기다가 이제 그 내용을 좀 적어주면 실제로 여러분 뭐 IELTS 끝나고도 실제 뭐 그 정말 출국하기 전에 그리고 실제로 일하기 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요게 오케이 괜찮죠 그죠? 그런 맥락에서 요 딕토글로스 요거를 좀 추천을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있어. 조금 발음 얘기 나오고 이게 약간 저만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좀 더 발음 자체로 조금 더 익숙한 건 스태프를 읽을 때도 예를 들어 스태프 이렇게 읽는데 이제는 스타프 이런 거에서 꽂히니까 제가 스태프가 맞겠지. 맞아. 그러니까 그 브리티시 액센트나 호주 액센트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이 자꾸 거기에 집중하게 되죠. 뭐야 이게 그 단어야 이렇게 그죠? 네, 그럴 수 있어 맞아요. 이게 그래서 맞아. 근데 이제 발음이 조금 그 특이하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이것도 이제 한번 선생님 브리티시 액센트는 정리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전전 수업 선생님 지금 업로드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 보면은 선생님 정리해놓은 게 있으니까 태수 씨 한번 그거 그 나중에 한번 선생님 링크 보내주니까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발음이 자꾸 머릿속에 꽂히더라도 참아야 돼. 그렇죠. 그게 집중력이 아까 말했던. 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왼손잡이까지 신경 써가면서 자꾸 손을 강조하고 이렇게 주의력이 가야 된다 리스닝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지금 태수 씨가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16번 다음에 15번 나오니까 정신 차려 이렇게 막 정신 차려야 돼 막 이렇게 안 하고 있으면 그런 거에 꽂혀서 와 썬클럽 와 가보고 싶다 막 이런 막 진짜로 나중에 와 그래서 이 회사는 문제가 많네요 근데 한번 가보고 싶긴 하네 막 이런 거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실제로 근데 나는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는 뭐 아까 우리 지도 같은 문제 풀 때 아니 왜 놀이터를 여기다 지어놨어 막 이런 거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 이거 끝나면 요거 생각하고 요거 끝나면 요거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뭐 스태프를 이렇게 발음해 이런 게 생각이 나더라도 빨리 안돼 이거 다음 거 이렇게 좀 집중해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죠? 근데 지금 태연 씨가 말하는 포인트는 실제로 시험장에서 되게 많이 발생하는 거. 이걸 이렇게 발음해? 그 빠지면 안 돼. 그죠? 그러면 안 되고 좀 이렇게 좀 집중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발음은 선생님이 늘 강조하지만 실제 지금은 좀 그렇게 좀 특이한 발음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ESL 그 컨텍스트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는 세컨 랭귀지로 영어를 쓰는 국가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한국어를 쓰는 곳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그 영어에 노출되는 그 어떤 환경이 여러분이 그러니까 강남에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좀 남편인데 강남 외에 다른 이게 대도시 지역 외에 계신 분들은 정말 그 노출 빈도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거의 없어. 내가 일부러 리스닝을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말했죠? 굉장히 특수한 환경에 있는 거야, 우리는. 근데 이제 조금만 여러분이 해외에 나가고 조금만 이제 외국계 기업에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보다 특이한 액센트를 들을 일이 훨씬 더 많다. 네, 그냥 정말 그 아메리칸 정통 잉글리시 그 영어 듣기 평가 때 12년 동안 여러분 들었던 거 있죠? 그런 발음을 듣기는 굉장히 어려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천천히 읽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죠? 네, 정말 미국에 간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 특이한 액센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것들은 좀 원래 영어가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연습도 좀 해줘야 돼. 오케이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막 저거는 미국 사람 액센트가 잘 들린다 이거는 되게 좀 약간 뭐랄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뭐랄까. 자, 이거, 적절한 말씀이 안 나는데, 아무튼, 생각나는 말이 있지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자, 그래서, 그것은 약간, 좋은 습관이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캐치하면 되겠죠.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하고,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앞에 한두 개만 한번 선생님하고 맞춰볼게. 한두 개만. 근데 시간이, 없네. 가야 될 시간이네. 자, 그 다음부터, 하나만 한번 해볼까? 뒤에 사람 계시나? 네? 이거는 조금, 그러면 이게
선생님 지금 오디오도 지금 프로그램도 좀 그래서 이거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 아무튼 여러분 핵심은 일단 요거 이제 한번 풀어봤는데 답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선생님하고 같이 맞춰볼 테니까 일단은 요 프린트만 좀 가져와 주세요. 나머지는 이제 괜찮은데 요것만 좀 가져와 주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유주 씨는 G스트 찾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태선 씨는 자꾸 이상한 발음이 나오더라도 그걸 이겨내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 이제 그거 맥락에서 좀 봐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선생님하고 여기 전체적으로 리스닝 유형은 다 나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요거 조금 답 나가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풀어보고 정보 많은 것도 한 번만 풀어보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리스닝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정리해 놓은 게 선생님 있어요. 그래서 여기 69페이지에 정리해 놓은 거 있는데 요게 이제 아주 선생님이 전반적으로 여러분 이제 유형은 다 나갔으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리스닝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좀 잘 깔끔하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다른 거는 모르는데 요것만 잠깐 하나만 요것만 설명해 줄게요. 여기 보면 파트별로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잖아요.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 이 파트마다 나오는 스크립트가 달라. 그래서 이게 파트는 이거 하나 적어보세요. 요거는 일상 관련된 말이야. 그리고 여기는 대화, 그리고 여기는 독백 이거예요. 그것만 적어놔요. 그리고 요거는 아카데믹. 여기 오른쪽에 보면 적어놨어요. 네. 아카데믹한 관련된 거고 여기 대화, 여기 독백. 요것만 하나 캐치해주세요. 스크립트 종류가 그래요. 괜찮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리스닝 하면서 다 배운 주제들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파트 1하고 4는 보통 주관식이 잘 나오고 그리고 오늘 배웠던 분류나 지도 있죠? 네, 그리고 객관식도 우리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 가운데서 막 섞여서 나와. 오케이? 괜찮아요? 지도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한 2번 시험 보면 한 번은 나오고 한 번은 안 나오고 이런 것들. 오케이? 네, 그 정도. 한 3번 중에 한 번 정도 나와요. 3번 중에 한 번. 네, 막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막 이렇게 선생님 감상 선생님 감에 입각해서는 지도는 매번 나오는 건 아니다. 네,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설명하면서 선생님 또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줄게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고 여러분 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리스닝 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드디어 스피킹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죠? 네, 다음 시간에 자, 좋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어요. 네, 고생했어요. 네, 고생했습니다. 네.